남편이 행방불명이 됐었습니다. 토요일 낮에 갑자기 사라져서 화요일 새벽까지 제가 월요일에 올려드렸던 그 영상이 신랑 찾다가 못 찾고 돌아오는 길에 찍은 영상이었어요. 살면서 남편이 이런 반구 없이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말 같지도 않은 힘든 일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견디기 힘든 진짜 말 같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도대체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너무 막막해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들이 점점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제한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 그 안에서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상식 밖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일이 해결되는 또 상식 밖의 방법들, 여러 가지 변수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일이 힘들면 더 힘들수록.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정말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뇌로는, 인간의 뇌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우리 상식선 안에서만 생각하고 거기에서만 상황을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 이 짧은 머리로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점점 더 부정적인 감정이 깊은 고리에 악순환에 빠져들게 된다라는 이야기. 물론 저도 신랑이 사라졌다라는 거를 인식했을 때 벙찌고 너무 막막하고 도대체 나한테 힘든 일은 어디까지 힘든 일이 벌어져야 끝날까 약간 이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건 사실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결국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뭘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결과를 되게 크게 좌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힘든 사건들을 이겨내는 어떤 단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하지 않는 거. 그거는 나 자신을 속이는 거니까요. 저한테 괜찮냐고 물어보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다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첫 번째고 다음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한테 벌어지는 일이 어떤 다른 의미가 있고 그 의미를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과정으로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를 인식하는 거. 저는 뭐랄까 감사하게도 알코올 중독이나 식이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세상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를 경험적으로 되게 잘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인생에 뭔가 해결이 돼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었지만 정말 굴곡진 삶을 살았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세상에 정말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걸 저는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물론 나쁜 일이 있으면 이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라는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건 아니에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아니고. 그래도 어쨌건 여러분도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이건 반드시 일어나는 과정이야. 그게 뭔진 내가 지금 모르지만 이라는 자세를 좀 가지시는 게 문제 실제로 해결하는 데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금 당장 내가 내 눈앞에 있고 내 눈앞에 펼쳐지고 내가 해야 되는 혹은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시도해야 된다는 거. 사실 저한테는 이제 18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뭐랄까 여유가 없었어요. 왜냐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내가 혼자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들도 다 어레인지를 해놨어야 됐고 이미 예정돼 있었던 강의나 코칭 같은 거는 다 소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걸 잘 해놔야 또 우리 아기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래서 그 정신에 강의하러 가서 사회도 보고 강의도 보고 다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랑을 찾기 위해서 뭐 실종 신고도 하고 직접 찾으러 막 운전해서 나서기도 하고 그렇게 주변에 도움도 구하고 하면서 최대한 제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을 그냥 했던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고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냥 마냥 앉아서 걱정하고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마지막 네 번째가 제가 평상시에 정말 잘 못하는 건데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에 빠지면 그거를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만 극복해 보려고 하는 성격 유형들이 실제로 존재를 해요. 제가 그렇거든요. 그 애니어그램 8번 성격 유형인데 이런 유형들은 어떤 고난이든 알아서 해결해야 되고 남의
말고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어떤 큰 착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는 반드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이 올 때 그걸 또 받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저한테 내밀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다 받았어요. 사실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거는 겸손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제 성격 유형이 또 겸손이 되게 부족한 성격 유형이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는 정말 다 내려놓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도움의 손길이 들어올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넙죽 잡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게 이번 일을 안전하게 마무리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고, 너무나 사적인 이야기라서 제가 풀스토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남편에게는 행방불명이 되어야 할 만한 너무나 타당한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 남편이 행방불명이 되어준 덕분에 약 2년 전부터 신랑에게 일어나고 있었던 그 개인적인 어려운 일들의 진짜 원인이랑 해결책을 다 알 수 있게 됐어요. 아마 이번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신랑이 행방불명 되어주지 않았다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욱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과정들 덕분에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훨씬 더 돈독해졌고, 문제 해결 방법이라는 것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라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정말 진리인 이 사실을 또 한 번 깨달을 수 있는 너무 고마운 계기가 되어줬어요. 그러니까 요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마음이 물론 그렇게 들진 않겠지만 그런 생각들을 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오히려 일을 좀 더 어려운 방향으로 끌고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모든 일들이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여러분도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바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봤어요. 오늘 제 이 경험담이 고통 속에 있는 여러분들께 어떤 좋은 방향성과 위로가 되어드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